반갑습니다. 리스야 놀자 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인 한 명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는 신형 제네시스 GV80 쿠페를 준비해봤습니다. 매번 똑같은 인트로 때문에 좀 지겨울까봐 조금 무리 좀 했는데 어색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GV80을 쿠페 형식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들어서 수입차 시장 속에서도 이 SUV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더 이쁜 쿠페형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네시스 신형 GV80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해서 쿠페형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쿠페는 인기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후면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후면부의 디자인적인 포인트, 약간의 리어 스포일러 같은 디자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쿠페 디자인의 특징이고, C필러부터 쭉 내려오는 디자인 자체가 약간 조선의 카이엔 쿠페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 대한 디자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쭉 일자로 이어지는 디자인을 보여주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G90과 비슷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공개된 디자인에 GV80과 똑같은 두 줄의 테일램프가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일반형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더 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라는 로고가 크게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 내 차를 봤을 때 내 차 제네시스야 라는 그런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겠고, GV80 쿠페 디자인에 따로 이제 레터링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륜구동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우측 하단에 있는 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쿠페형 디자인이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머플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일반 GV80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디자인과 더불어 그냥 모양 맞는 디자인일 뿐인데, 이번 신형 GV80 쿠페에서는 실제로 뚫어둔 머플러 디자인이 상당히 내연기관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렁크 공간이 저 한 명이 충분히 탑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쿠페라고 해서 트렁크 공간이 좁지 않을까라는 편견은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V80 쿠페의 특징은 벤츠의 파워돔 본네트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또 띄워주겠다는 게 포인트고, 이 제네시스 마크 디자인이 이번 신형을 통해서도 약간 바뀌었어요. 확실히 입체적이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 실제로 이 마크가 쭉 내려온 듯한 그런 디자인 형식의 본네트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포티함을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신형 GV80에서는 두 줄의 그릴이 들어갔던 반면 쿠페 같은 경우는 한 줄의 그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하단 범퍼 디자인도 그물망 형식의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헤드라이트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형 G90에서 들어가 있던 그 MLA 라이트가 이 차량에도 똑같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환한 빛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도 살펴볼 건데요. 이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설명드릴 점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쁜 걸 다 안다라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쭉 유려하게 내려간 디자인이 포인트라 할 수 있겠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수입차 못지않게 약간 웅장하면서 되게 이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 트림, 인승, 그리고 뭐 옵션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기본 가격만 해도 8,255만 원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이쁜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싶다 하시면 22인치 휠을 넣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파퓰러 패키지랑 썬루프 정도는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GV80 쿠페의 실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닐라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레드 시트, 블루 시트 등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베이지 시트가 가장 사랑스럽다. 레드나 혹은 블루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런 시트는 포르쉐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국산차에서는 때가 좀 타던 이렇게 환한 베이지 시트가 감성적인 분위기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이지 시트만 들어가냐? 아니죠.
이렇게 레드 스티치 포인트 그리고 벨트까지도 레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수입차에 못지않게끔 훨씬 더 이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다는 게 제네시스 GV80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으며, 여기에 바뀐 핸들 디자인 또한 칭찬해주고 싶은 점입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일체화된 디스플레이. 예전에는 두 개로 나뉘어졌었죠. 특히나 이전 GV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때문에 길지만 위아래가 짧기 때문에 시인성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체화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확실히 더 시인성을 확보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적인 내용들은 크게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기본 디자인 자체가 GV80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GV80 영상들과 같이 비교해보면서 일반형이 좋을지 쿠페형이 좋을지 결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수납 공간들도 컵홀더 따로 2개 들어가고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죠. 여기에 암레스트 쪽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뒀는데 사실 깊지는 않아요. 깊네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뭐 물티슈 한 2-3개 정도만 들어간다면 사실 수납 공간 치고는 꽤나 깊은 편에 속하고요. GV80 같은 경우 이렇게 2가지 수납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물건을 구분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국산차의 특징, 이 좌석에서도 따로 이렇게 조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시트 위쪽도 같이 조작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의성을 느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자녀분들이 앉았을 때 시트 조작을 따로 해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GV80 같은 경우에 풀옵션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도 있지만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 9천만 원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현재 보이시는 시트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갔습니다. 2 같은 경우에는 퀼팅이 들어가는데 1과 2에 대한 호불호가 은근히 갈리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2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퀼팅 쿠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준다라고 하지만 그 동글동글한 디자인 자체가 약간 환공포증을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고객님 또한 그냥 1에 들어간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형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폴딩 자체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수입차에서는 SUV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렁크에서 조작을 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좌석에서도 따로 해줄 수 있는데요. 양쪽 옆에 있는 폴딩 버튼 눌러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전동식이에요. 와, 깔끔하죠.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고, 혹은 이 뒤에 2열 시트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리클라이닝 기능, 특히나 이 정도 차량을 비교하시는 분들께서는 BMW X5나 혹은 벤츠 GLE 정도로 보실 건데요. GLE에서는 GLE 450에만 들어간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 제네시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좌석 시트 조절이 앞뒤 그리고 윗부분, 시트 등받이 부분까지도 자유자재로 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패밀리카로 더할 나위 없이 손색이 없다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포존 에어컨이라고 하죠. 에어컨 기능과 함께 풍량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 여기에 열선 시트 조절까지 터치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기능이 들어가려면 수입차에서는 1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 제네시스 GV80 혹은 GV80 쿠페 정도면 9천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이 옵션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수납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암레스트 기능 자체와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뛰어난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옵션들은 웬만큼 가지고 있다는 게 GV80 쿠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동식 선블라인드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자녀분들이 햇빛을 피해야 할 때 조금 더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제네시스 GV80 쿠페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가격대나 옵션을 고려했을 때는 수입차 못지않게끔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X6나 X5 할인받고 사는 게 낫지 않냐, 혹은 할인받고 GLE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산차도 국산차만의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 예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고, 주변 공업사들 쪽에서도 웬만큼은 다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적인 면에서는
국산차가 아무래도 수입차보다는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제네시스 GV80 쿠페 정도 가격대면 수입차에서는 꽤나 많은 할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할인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만의 디자인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괜찮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리사놀즈 안팀장 찾아주시면 지금 보시는 제네시스 GV80, GV80 쿠페뿐만 아니라 전 차종 수입차까지 모두 다 리스와 장기 렌트 진행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네시스 GV80 쿠페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리사놀즈 안팀장 꼭 찾아주시고 리스와 장기 렌트는 꼭 리사놀즈 안팀장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